네, 안녕하세요. 달팽이 가족 여러분, 시나브로입니다. 목 빠지게 기다리던 FOMC의 결과가 드디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0.75% 금리 인상이었죠.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는지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버린 거예요. 이제 미국도 기준금리가 1.75%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인터넷에 나오고 있는 기사들을 보면 뭐 엄청 높다, 무섭다 막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 조금 더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길게 하셨던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사실 아직도 이 1.75라는 그 기준금리가 아직도 높은 건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2020년이 되기 얼마 전에도 기준금리는 현재보다 더 높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잠시나마 뭔가 이게 세계적인 이벤트 때문에 저금리 기조에 너무 우리가 취해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마침 그저께 달팽이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여기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1만 명 가까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이번 6월 FOMC 회의에서 금리는 얼마나 올릴 것 같냐라는 질문에 1.75에서 1% 정도, 그러니까 결국 자이언트 스택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라고 예상하셨던 분들이 과반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미래를 맞추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영상에 앞서가지고요, 이 내용을 좀 먼저 전달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작년에 올려드린 메시지였는데요. 이 적금 모임 동호회라고 제가 이게 무료로 다 같이 이제 우량한 주식을 매달 적금처럼 모아나가는 적립식 투자를 하는 동호회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많이 떨어졌죠, 시장이. 뭐 아무리 우량한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우량한 ETF라고 하더라도 뭐 30% 정도는 우스울 정도로 많이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따라 뭐 현재 큰 호재가 주가가 저렴한 건데 대신 악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까지 들리곤 하잖아요. 현재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뭐 다양한 투자관을 지니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 지인을 보니까 그냥 일반 계좌로 주식을 매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우리 달팽이 가족분들은 출발선에서부터 좀 유리한 입장을 선점해 가실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많이 받고 시작하실 수 있는 이 ISA 계좌를 최대한 좀 이런 폭락장에서는 좀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작년부터 만들어 놨다면은 뭐 물론 좋았겠죠. 이게 매년 한도가 2천만 원씩 올라가다 보니까 작년에 만들어 놨다면 참 좋았겠지만 지금 뭐 ISA 계좌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만들어서 시작을 하시더라도 2천만 원의 최대 한도로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지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ISA 계좌도 일반 계좌처럼 매수와 매도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중도에 현금을 가지고 싶다 이러면은, 인출하고 싶다 하면은 얼마든지 인출이 가능한 계좌예요. 적어도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현재의 시장 같아서는 이 ISA 계좌를 최대한 잘 활용하면은 세제 혜택도 확실히 효율적으로 얻으면서 나중에 뭐 지금 뭐 많이 떨어졌잖아요, 주가들이. 그러니까 ETF 같은 이런 안정적인 종목만으로도 충분히 나중에 30% 이상의 수익률도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세제 혜택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내심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영상에 앞서서 오늘 이 내용부터 좀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가 소폭 상승해 준 것도 그렇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만 보더라도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일주일 만에 숨통이 튀고 있잖아요. 물론 앞으로도 계속되는 이 금리 인상 전망에 지금의 상승은 뭐 단기적인 반등이다, 이런 전망에 더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FOMC 회의를 지켜보면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이 두 가지 모두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크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 금리 인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은 수치로 발표가 되면서 금리 인상의 속도와 폭이 더 매서워지고 있잖아요. 더불어 미국의 금리 인상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흥국들은 미국의 금리보다 더 빠르고 더 높게 올려야지만 외국인들의 자본 이탈을 막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동안 저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는 걸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화면을 보시다시피 하루만 보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가 더 주머니를 꽉 졸라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럼 또 시장의 소비가 둔화가 되겠고, 그럼 또 성장도 더뎌지겠고, 여러모로 금리 인상이란 건 확실히 시장에게는 좋지 못한 결과를 안겨다 줄 수밖에 없겠죠. 물론 장기 투자자인 이상 안 좋은 걸 고지고대로 당장 안 좋게만 바라보는 것도, 이것도 저는 참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 있어서 마음 편하게 먹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 지금의 매서운 금리 인상도 아파하고 있는 지금의 경제를 수술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성장통이죠.
그래도 이번 FOMC 회의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잡아줄 것이다, 뭐 강력한 의지가 보여졌잖아요. 방심하기는 근데 이런 게 금리 인상 회의가 이번이 끝이 아니거든요. 올해 계속해서 FOMC 회의가 주구장차 있을 예정입니다. 방심할 수 없는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항상 FOMC 회의가 이렇게 발표가 된 당일에는 시장이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내 다음 날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추세적으로 하락했던 사례가 최근 들어 굉장히 많았었죠. 아무래도 당일에는 악재 소멸인가 하면서 시장이 올랐다고 치더라도 금방 다음 날이 돼서는 끝이 아닐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또 시장이 하게 되면서 다시 하락했다. 이런 분석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0.75%의 높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있긴 하지만 일상이 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파월이 주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나올 지표들을 보면서 유연하게 능동적으로 이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를 결정할 것처럼 발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딱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현실적으로 맞춰진 거잖아요.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잡으려고 확 금리를 올린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추가 긴축 압박은 조금은 더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현재의 미국 소비자 물가가 몇 %예요? 전년 동월 대비 8%대잖아요. 작년 동월 대비 8%면 이건 진짜 미친 물가예요. 말도 안 되는 물가입니다. 미국의 물가가 8%대면요, 기준금리는 몇 % 최소 돼야 되는지 아세요? 이게 한 4% 정도 돼야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까지의 점도표를 보면은 기준금리는 올해 한 3.5%에서 한 3.8%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미국의 기준금리는 어떤가요? 아직도 1.75%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양날의 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장을 둔화시키고 경기의 위험을 더 높이긴 하는 반면에 인플레이션을 잡을 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죠. 또 긴축의 정점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씩 더 가까워져 오고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오늘 시장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아직도 쉬워 보이는 상황은 아니긴 하죠. 미국과 한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삼성전자와 여러 우량주에 투자하시면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 조금만 더 힘내봤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의 하나가 또 기다림이란 요소잖아요. 하나의 예시로 이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요, 옛날에 이제 2000년도에 닷컴버블 터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4개월 만에 얼마가 빠졌어요?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거의 한 60% 가까이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정말 어마무시하죠. 하지만 이때가 결국 삼성전자가 가장 크게 하락했던 사례였어요. 보통 모든 하락장에서 이 삼성전자라는 주식은요, 6개월 안팎의 하락장에서 최소 20% 정도 빠질 때가 있었고요, 최대로는 40%까지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 빠져 있는지 아세요? 고점 대비 35%에서 38%, 지금 계속 하락률이 한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평균 값을 보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바닥은 지나간 사례를 바탕으로 막 무조건 바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미래를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우리가 예상하던 것보다 가까이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